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나 싶더니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돼 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확진자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아직도 최고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블로그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부동산 블로그 같은 것들이 무용론이라는 그런 얘기도 한편에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블로그가 아직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이 아직도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블로그가 대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블로그 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일반 블로그 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너나 나나 거기에 참여해서 부동산에 돌아와서 블로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틀립니다. 지금은 그 많던 부동산 블로그 중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고의 수단으로서 무료 광고의 수단으로서의 최고의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광고보다도 훨씬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동산 블로그가 아직도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블로그는 손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느낌이 듭니다. 홈페이지 같이 유료로 만드는 것들은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복잡한 그런 기계적인 느낌이 들지만 블로그는 뭐 잘 만든 사람도 있고 못 만든 사람도 있고 또 멋진 사진 넣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순수함이 깃들어 있다면 사람들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핸드메이드라는 생각에서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서만 중개업을 하니까요. 그러나 블로그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조직 생활을 할 때는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홍보해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블로그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활동 실적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물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홍보 효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료 광고는 경쟁도 높고 종류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광고비를 엄청나게 지불하면서 효과를 못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지출되어 있지만 경쟁 때문에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돈 주는 거에 비해서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돈 낸 그런 유료 광고보다 훨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다음은 물건에 대한 설명 공간이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데 또 네이버나 다음 광고 보면은 사진 넣을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또 설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는 내가 찍은 동영상, 내가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글로 표현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4 용지 20장, 30장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서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꾸준히 업로드하게 되면 상위에 뜨거나 검색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개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주 해야 그런 상황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중개업을 하면서 너무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루에 손이 빠르신 분은 한 30분, 손이 좀 느리신 분은 한 2시간, 요 정도까지만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올린다면은 블로그는 검색도 잘 되고 또 눈에도 잘 띄고 노출도 잘 됩니다. 저희 포럼 출신 한 중개사님은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블로그만 광고를 하는데, 그분은 하루에 3,000명 내지 3,500명 방문하고 그리고 30통 내지 35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전념할 수는 없겠지만 중개업을 하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 블로그에 재미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를 본다는 것입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는 우리 이야기가 있듯이 몰래 나만이 즐기는 그 쾌감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블로그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는 더 큰 것이죠. 유료 광고는 점점 광고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줄어듭니다. 요즘에 직방 같은 데 전화 걸어서 불평을 하게 되면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죠. 우리 중개사들은 굳이 돈을 주면서 그런 갑질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 블로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주제가 확실한 블로그는 고객이 꾸준합니다. 남의 글이나 베껴오고 남의 글에다가 자기 생각 조금 보태고 이런 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블로그 운영하려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순수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경영 방식, 자기만의 독특한 물건 올리는 방식, 자기만의 독특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잘 배합해서 내 블로그를 작성하면 그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손수, 핸드메이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에는 식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생각들, 참신하게 올리는 물건 설명,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드는 것입니다. 8번째는, 키워드를 잘 발굴하면 내 블로그가 자주 검색됩니다. 우리가 키워드 광고를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잘 팔리는 키워드를 광고해서 올리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제일 비싼 키워드를 문장 끝에다 넣으면 검색이 잘 됩니다. 그렇다면 키워드를 잘 발굴해서 어떤 것이 내 문장과 관련된 유용한 키워드인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키워드인지, 그렇게 하면 검색을 하게 되면 내 블로그 그 글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글이 걸린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물건을 보게 되고 거기에 있는 글을 보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료 광고가 판을 쳐도 우리는 블로그가 유효합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나왔다고 하지만 유튜브는 아직까지 중개업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죠. 그러나 아직 블로그만큼 자리는 못 잡았습니다. 토지나 상가나 상가 건물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는 또 전원주택 이런 분야에서는 유튜브가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타 분야에서는 블로그가 더 우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겠죠. 우리는 부동산 블로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다른 중개업소와 무언가는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선택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케팅 시대입니다. 지나가다 오는 워킹 손님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마케팅 보고 어떤 중개업소를 찍어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리 중개사가 늘어나도 아무리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도 내가 블로그를 똑바로 하고 있으면 내 밥그릇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